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3% 올랐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한 6월 2.8%보다 상승률이 다시 올랐습니다. 5월에 3.4%보단 낮지만 3%를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를 넘어서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큰 폭의 상승은 1년 전과 비교해 31%나 껑충 뛴 모기지 이율 탓입니다. 모기지 이율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은 2.4%로 뚝 떨어집니다. 6월과 비교해 소폭 하락한 휘발유 가격도 물가 상승 요인입니다. 게다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늦여름이나 초가을엔 물가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은이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제과 제품과 과일 가격 하락 덕분에 8%대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식품 물가는 5월 9%에서 6월 9.1%, 지난달엔 8.5% 올랐습니다. 제과 제빵 10%, 육류는 8% 올랐고 포도와 오렌지 가격 하락 덕분에 과일 물가는 4.1% 오르는 데 그쳐 한 달 새 둔화됐으며 외식비는 6%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도 고공행진 중인 식품 물가는 르니 약세로 인한 수입 가격 인상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 수확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물류난, 인력 부족 등이 혼합됐기 때문으로 전문가는 급격한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외에 지난달 전기료는 12% 올랐으며 반대로 통신료와 천연가스, 육아비용 등은 낮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6월과 비교해 한 달 새 여행 경비가 16%, 항공요금도 14% 뛰었습니다. 주별 물가 상승률은 온타리오주 3.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3%, 퀘벡 3.9%, 엘버타주는 2.9%입니다. 캐나다의 기준 금리가 22년 만에 가장 높은 5%인 가운데 다음 달 6일 중은의 차기 통화 정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물가 부담에 출산을 앞두고 예산을 줄이려 중고 유아용품을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데 제품을 고를 때 신중하지 않으면 아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리콜된 제품이거나 아니면 오래되면서 안전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리콜 제품 재판매는 불법인데 대다수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중고 제품이 리콜된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보건부는 특히 신생아용 흔들 침대와 아기 침대를 구입할 때는 정부 온라인이나 제조회사 사이트에서 리콜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난간을 내리고 올리는 침대는 수십 건의 유아 사망을 유발해 2011년 이후 금지됐습니다. 최신 유아용 침대도 마찬가지로 지침이나 설명서 없이 분해된 상태의 침대를 구입하게 되면 구성물이나 부품이 빠져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인 만큼 특히 침대는 난간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막대들 사이 간격이 맞는지, 또한 매트리스 상태와 난간과의 간격, 페인트, 나무 표면 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아용 카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충돌 이력을 알 수 없는 데다 라벨이나 지침이 불분명한 경우 리콜이나 유효기간을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고 구매 시에는 라벨과 사용설명서,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베이비 워커스와 플레이펜이 10년 전 금지된 가운데 최근까지도 유아용품들이 계속 리콜되고 있어 예비 부모들은 신제품, 구제품 할 것 없이 구매 전에는 보건부 사이트에서 리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포함해 정형외과 수술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환자가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캐나다 정형외과 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무려 1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술이 지연된 이후 전국 병원들이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였던 터라 대기 환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정형외과 수술 대기자가 젊은 층에서 고령자까지 다양한데 수술 지연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면서 수술 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어린이는 발달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통증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건 물론 사비를 들이기도 합니다. 고관절 통증을 심하게 겪었던 한 환자는 2달을 기다려 전문의를 만났으나 수술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사비를 들여 MRI를 찍고 주사를 맞은 뒤 결국 $15,000를 들여 해외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때까지 마약성 진통제를 단 한 차례도 맞지 않은 환자는 지금은 골프와 운동을 즐기며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원정 수술할 여유가 없는 대다수는 고통을 참아내며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자들과 의료계는 보다 근본적인 규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지원이 부족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간호학과와 의과대학 졸업자를 위한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부족한 역량을 늘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경력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절차 또한 너무 느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협회는 규제 변경 등 제도적 변화 없이 대기 환자 수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술이 지연되면서 임시 방편으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5분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대리와 맥락린 로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지고 중년 남성이 크게 다쳐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필 지역 경찰이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저녁 7시 반 토론토 킬스트리트과 에글링턴 웨스트 북쪽 요 로드에 있는 가정집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으며 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낮 1시 40분엔 토론토 크리스티역 승강장에서 가위를 든 여성이 목격돼 경찰이 테이저 총을 이용해 여성을 체포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뉴펀들랜드주에서 ATV를 타던 10대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발론 페니슐라의 노스 하버 근처에서 온주 출신의 18세 여성이 중심을 잃고 도로를 벗어나며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얼마 후 뉴펀들랜드 버트우드 출신의 15세 소년은 ATV 조수석에 타고 중부 지역 비셔펄스를 지나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이 두 사고의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앞서 온주 여성은 사고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두 번째 사고의 운전자와 숨진 소년은 당시 안전벨트나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과 버스, 스트리트카를 이용할 때 프레스토 카드가 없어도 신용카드와 데비카드, 구글, 애플페이 등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상관없이 2시간 동안 승하차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동일한 카드를 사용하고 지갑에 카드 여러 장이 있을 경우 결제할 카드 1개만 꺼내 사용해야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 1명당 카드 1개씩 따로 이용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 프레스토 카드와 동일한 $3 30센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령자와 학생 등 할인요금 이용자와 월 정액권 사용자는 프레스토 카드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질 때까지 지금처럼 프레스토 카드를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은 당국이 토론토 대중교통요금에 데비카드 결제 시스템을 약속한 지 꼭 10년 만입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까지 나서며 요청한 끝에 테일러 스위프트 캐나다 공연이 내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또 21일부터 23일까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딸에게 콘서트 티켓을 사주려던 한 엄마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소원을 위해 인증된 팬 계정에 가입하고 티켓 대기자 명단에 올린 뒤 만일에 대비해 다른 방법을 찾던 엄마는 제법 믿을만한 한 게시물을 발견하고 상대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안심하고 $1,600를 전자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티켓 대신 수수료 $250를 더 내야 한다는 이메일을 받자 그제서야 사기당한 걸 알게 됐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티켓마스터와 당국은 스위프트 티켓 관련 사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46건이 보고됐다며 티켓마스터 등 공인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사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만일 개인에게 티켓을 사야 한다면 상대가 송금을 요구할 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